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중국과 한국의 특수관계로 보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사실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 증거는 너무나도 많고, 사실 위성 사진을 보면 달리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먼지가 오는 게 그냥 보이니까. 근데 그걸 갖고 뭐 아니다 기다라고 눈이 이렇게 힘겨루게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는 피해자고 중국은 가해자라고 하는 구도 속에 들어가면 중국의 입장에는 우리가 죄가 뭐가 있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해자라 그러는데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인이야, 내가 그래서 싹싹 빌고 내가 이거 뭐 보상해줄게, 이렇게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중국이? 그렇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매달려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국민뿐 아니라 탑 디시전 메이커까지 다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세먼지 현상을 다시 보면,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는 인도에서 넘어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뭐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예를 들어서 태국 같은 나라도 미얀마에서 넘어오는 게 30-40%예요. 그리고 네팔 같은 경우는 60%가 인도에서 넘어와요. 그럼 아시아만 그러냐? 전 세계적인 현상인가요? 유럽의 각 나라의 평균이 30%예요. 외부에서 넘어오는 게. 그리고 벨기에 같은 나라는 40에서 60% 넘어와요. 이웃 나라에서. 그러면 이거 보편적인 관계지. 이거를 특수관계로 만들어 갖고선 한중간의 대립으로 만드는 거가 무슨 해결이 안 될 뿐더러 무슨 소득이 있냐, 그게. 그리고 그게 또 첫째는 사이언스냐. 사이언스라고 하면 전체를 봐야지 사이언스지. 거기서 딱 전체 지도가 있는데 거기서 요만큼 끄집어내서 여기서 요만큼 얼마 갔다, 이게 사이언스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거가 지구 한 바퀴 돌아서 중국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제 간 그 오염 물질의 이동, 특히 미세먼지의 이동은 글로벌하게 국제적인 수준에서 봐야지 되고, 너무나 당연하게 이동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국제적인 시각에서 서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중국이 부정하겠어요? 중국만 이동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중국은 당연히 그 억울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한중 간의 문제도 하나의 그쪽의 아젠다가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보편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전례가 없냐. 유럽에서는 이미 1970년부터 이거 해왔거든요. 장거리 이동 물질에 대한 협약이 있어서 그건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협약이에요. 그래서 감축 목표를 다 정하고 각 나라마다 그걸 달성을 해야지 되고, 달성을 못하면 못한 만큼의 벌칙이 있고, 그럼 각 나라는 사실은 자기 목표만 달성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내가 네 책임이고, 이게 따질 이유가 없어요. 내가 목표를 달성 못하면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WHO에서 매년 그 조기 사망자, 전 세계적인 조기 사망자 보고하는데 그게 600만 명에서 700만 명이에요. 매년 조금씩 다르지만 그 범위 안에 있어요. 네. 그리고 중국이 지금 100만 명 가량인데 감소하고 있고, 인도는 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그 각 나라도 부여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데이터가 이제 없는 거죠. 오히려 다른 나라들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걸 구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거를 그 WHO나 또는 그 질병부담 그 연구 그룹에서 계산해 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를 통으로 보고 우리나라 평균 농도 얼마니까 너희는 얼마 사망이다. 통으로 한국을 통으로 이제 본 거예요. 좀 정밀하게 볼. 그게 이제 한 뭐 경우에 따라서 15,000명, 18,000명 이렇게 이제 추산이 됐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받기에는 좀 안 맞잖아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으로 이게 볼 수 있는 나라냐. 물론 우리가 큰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시군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단위가. 그래서 시군구가 130몇 개가 돼요. 그걸 다 쪼개서 또 시군구마다 사망률도 다 다르거든요. 농도도 다르고 이게 결국은 농도 더하기 사망률을 계산해서 얼마다 추정 사망하는 거니까 다 쪼개서 다 다른 추정값에 비해서 좀 적다. 우리 값이. 그러니까 12,000명이라고 한 숫자는 과장된 숫자는 절대 아니다. 이거는 적어도 그거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결과 나왔을 때 환경부라든지 정부처에서는 어떤 반응, 좀 이렇게 감지된 반응이 있으셨나요? 아무 반응이 없죠. 언론만 반응하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지금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너무 네. 갈팡질팡이에요. 사실은 어제도 보도를 보니까 뭐 탑에서도 갈팡질팡인 거예요. 이게 이걸 그렇죠. 어떻게 규정할 뭐 재앙처럼 뭐 재앙처럼 한다. 근데 그게 갈팡질팡이라는 뜻이죠. 네. 사실은 그 사이즈가 작다는 거의 문제는 쉽게 이제 우리 기관지 폐포까지 들어간다는 거하고 또 사이즈가 작으니까 혈관 속으로도 쉽게 들어간다. 이제 하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전신에 영향을 나타내는 데는 작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결국은 영향을 주는 건 뭐냐? 먼지가 돌아다녀서 영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일반화되는 걸 텐데. 그거는 먼지가 처음에 만들어질 어떻게 되냐면 뭐 예를 디젤이면은 디젤에서 연소하면서 가스로 나온 거가 공기가 차니까 서로 붙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작은 입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입자라는 게 한 게 처음에는 가스였다. 대부분은. 그리고 그 가스는 화학물질이다라는 거예요. 입자가 뭐 돌아다녀서 계속 입자가 뭐 쌓이고 뭐 이게 이렇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들 오해를 하고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오해를 많이 하고 계세요. 어디까지 가는 데까지는 입자일 수 있지만 그 다음엔 다 결국 화학물질의 영향이거든요. 독성 화학물질에. 그러니까 뇌졸중, 우울증, 그 다음에 치매, 알츠하이머 이 세 개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질환이에요. 그렇죠. 네. 예. 완전히 다른 질환인데 다 미세먼지하고의 연관성은 다 나타납니다. 이게 사실 날씨가 나쁘면 좀 우울해진다 이것도 사실 결국은 미세먼지 관련해서 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울감이 생기는 거 연구를 한 7, 8년 전쯤에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우울감만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울증, 우리가 임상에서 보는 환자로서의 우울증도 발생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자료를 이용해서 서울에서 보니까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게 인구 크기 크니까는 환자 발생 수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세먼지 농도하고 해서 봤죠. 그랬더니 유병률을 발생률, 발생률을 봤어요. 생기는 거. 그랬더니 1.5 정도, 그러니까 50% 정도가 미세먼지의 노인분들은 70%가 세요. 30%가 막아져요. 근데 그러면 30% 막는 게 효과가 없느냐, 있느냐를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희가 30% 막는 효과가 적어도 검사상으로 상당한 효과다. 스트레스가 얼마인지. 스트레스도 있어요. 마스크가. 그래서 마스크가 떨어뜨리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끼면 무조건 좋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항상 끼워야죠. 항상 미세먼지가 제로인 날은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 20이 됐을 때 20 같은 날도 그럼 착용을 하면 떨어지니까 그럼 착용해라고 할 것이냐,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농도 이상에서 권유를 해야지. 좀 낮은 농도에서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같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권유를 하느냐 하는 거고요. 임산부, 영유아, 아까 말씀하셨던 노인, 그다음에 호흡기라든지 심혈관 관련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호흡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마스크가 되레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글쎄 있거든요. 그거가 저는 그런 주장의 근거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정말 해봅니다. 그거는. 근데 실제로 미세먼지의 영향은 지금 바로 그 그룹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그룹에서요 가장 직접적으로. 사실 젊은 사람은 네. 그 자체가 큰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근데 그 그룹들은 그건 숨없이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 그룹들이 미세먼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그 그룹들이 사실은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그룹이에요. 마치 산소 저산소증에 빠진다는 것처럼 네. 일부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네. 산소는 먼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마스크에서 그렇죠. 걸러지는 네.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게 마치 마스크가 산소를 걸르는 거죠. 근데 이제 호흡에 불편감이 생기기 네. 때문에 이제 그 호흡의 불편감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좀 있을 수는 있어요. 호흡곤란으로 병이 생겨서 어떻게 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마스크의 목적은 미세먼지의 나쁜 영향을 막는 거고 그분들은 그 효과를 크게 보는 사람들인데 그분들한테 착용하지 말라는 것은 미세먼지의 효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얘기 같아요. 제 생각은. 그거는 저는 언론이 그렇게 나가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대책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본적으로 이거가 개인적인 조치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우선 책임에 관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물론 개인이 다 모여서 어떤 역할을 했었다고 볼 수 있지만 개인이 미세먼지에 책임이 있느냐. 그렇지 않은데 그 개인한테 돈을 지불을 해서 마스크를 사서 또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서 너를 보호해라. 이거가 정책으로서는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인 거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뭐 권유를 하고 정책적으로 뭐 이거는 내 보기에는 책임 소재에 있어서 큰 잘못된 접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정부가 할 일은 뭐냐? 근데 결국은 정책으로 가야지 되는 건데 정부는. 근데 정책이 지금 실종된 거잖아요. 정책이 실종됐고 뭐 이제 그 차량 이부제 같은 아주 단기적인 디젤 그리고- 차량 감축이라든지. 그리고 네. 그 효과는 거의 안 나타날. 네. 사실 효과는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은 미세먼지가 지금 하면 거의 3일이나 4일 만에 오잖아요. 네. 며칠 지속하고. 근데 경보가 날 때는 대개 한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경보가 나서 디젤 차량 해요. 디젤 차량 하면 미세먼지도 없어질 때가 돼요. 그건 정책에 의한 효과가 아니에요. 그 사이클에 의한 거지. 쉽게 딸 수 있는 과일은 다 따먹었다. 각 정책들에서 예를 들어서 25개 정책에서 1%씩 줄으면 25%가 되는 네. 이 방법으로 가야지 되는 거죠. 우선 감축량의 목표가 있어야 네. 되고요. 수도권 종합대책 보면 수도권 종합. 45% 감축이에요. 근데 얼마나 그게 웃기는 거냐면은 네. 지금 중국에서 60에서 70% 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서울에서 45%를 어떻게 감축해요? 서울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하나도 대출 안 해도 달성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이동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 정책이라고 하는 거의 목표가 너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짜진 것들이에요. 그런 게 그래서 감축인데 화력 발전소, 그다음 차량, 뭐 노후, 그다음에 뭐 도시에서 뭐 배출, 뭐 저감, 그거 다 알죠. 그거를 어떻게 해서 몇 %씩 감축해서 45%를 이룰 것이다라고 한 계획은 없어요. 그러면 그 정책이 실현성이 있느냐? 그럼 그냥 구호만 있는 거지. 그거는.